이제 명품의 향기는 더 이상 파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숙련된 장인이 가죽을 다루던 그 공방의 냄새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명품의 탄생은 강남 교차로를 가득 채운 스마트폰 화면, 차가운 블루라이트 속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파리가 명품의 박물관이라면 서울은 명품의 고주파 실험실입니다. 전통이 보존되는 곳이 파리라면 미래가 테스트되는 곳은 서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 권력의 지정학적 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의 수백 년 역사를 가진 브랜드들이 전통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압구정과 성수의 디지털 감각을 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거대한 이동, 명품 산업의 새로운 지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럭셔리 산업의 중심에는 거리와 시간이라는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피렌체의 공방에서 장인이 가죽을 다듬고 실을 꿰며 만들어내는 하나의 가방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시간이 축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나 몽테뉴 거리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컬렉션은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림 자체가 명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였습니다. 희소성과 기다림,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럭셔리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질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 그리고 SNS의 폭발적인 확산은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파리에서 발표된 패션이 몇 달 뒤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지만 이제는 런웨이가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 스마트폰 화면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거리와 시간이라는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특히 주목받기 시작한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 도시이며 동시에 문화 소비의 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입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하면 몇 시간 안에 SNS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전 세계 커뮤니티로 확산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필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서울 시장에서의 반응이 곧 세계 시장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 서울에서 인기를 얻으면 곧바로 글로벌 히트 상품이 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파리가 중심이고 다른 도시들이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심과 주변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더 이상 파리라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만 의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명품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고 그 콘텐츠가 가장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전통적인 럭셔리 산업이 가지고 있던 시간의 리듬은 디지털 시대의 속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도시의 공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과 최근 떠오르는 성수동은 이제 단순한 쇼핑거리가 아니라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전략적으로 주목하는 실험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팝업 스토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는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 팝업 스토어가 등장했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구찌, 프라다 같은 브랜드들은 전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서울을 가장 중요한 팝업 실험 장소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팝업 스토어들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브랜드가 새로운 콘셉트를 시험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일종의 실험실입니다. 성수동에서 열린 디올의 팝업 스토어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파리 몽테뉴 거리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그 공간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는 단순히 판매 데이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지, 어떤 제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지, 어떤 디자인이 SNS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지, 이러한 정보는 모두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성수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가장 빠르게 축적되는 도시입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성공한 마케팅 전략은 곧바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서울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글로벌 브랜드가 미래 전략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가 되었습니다. 브랜드들은 서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매장의 디스플레이와 마케팅 전략을 수정합니다. 결국 럭셔리 산업의 중심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소비자의 반응을 가장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K컬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아이돌과 배우들을 앰베서더로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샤넬, 디올, 루이비통, 입생로랑 같은 브랜드들이 K-팝 스타들과 협업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 명품 브랜드의 앰베서더는 전통적인 배우나 모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랜드의 우아함과 클래식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브랜드의 전략도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명품 브랜드들은 단순히 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고려합니다. 바로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수천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특정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면 그 제품은 즉시 전 세계 팬들에게 노출됩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미지를 공유하고 구매 정보를 찾아보며 그 과정에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판매량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명품 브랜드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광고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방식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컬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결국 명품 브랜드들은 단순히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K컬처와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K컬처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영향력과 글로벌 확산 능력을 브랜드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품 산업의 권력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의 전통과 역사가 브랜드의 권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의 영향력과 문화 확산력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도시입니다. K컬처, 디지털 네트워크, 그리고 빠른 소비 문화가 결합된 이 도시는 명품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속받는 럭셔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계되는 럭셔리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가방 안쪽의 라벨에는 여전히 메이드 인 이터리 혹은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방을 갖고 싶게 만드는 욕망의 설계는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품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명품 소비액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소비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 권력의 이동입니다. 명품의 북극성은 이제 파리의 샹젤리제가 아니라 강남의 네온사인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왕관의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서울에서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는 것입니다.